안녕하세요. 혹시 학창 시절에요, 방학식 날 나눠주던 그 얇은 종이 한 장 기억나세요? 바로 권장 도서 목록이요. 누구한테는 이게 방학 내내 부담스러운 숙제였을 거고, 또 누구한테는 완전 새로운 세계로 가는 티켓이었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목록입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1214 권장도서 목록 PDF 파일인데요. 사실 처음엔 저도 그냥 평범한 추천도서 리스트겠거니 했어요. 근데 이걸 계속 들여다보니까요, 이게 그냥 책 목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바라는 일종의 성장 로드맵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그냥 추천 리스트가 아니거든요. 제목부터 한 학기 한 권 읽기, 추천 도서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고요. 책마다 ISBN이나 STB 물품 번호 같은 게 빼곡히 적혀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 번호들요. 네, 이게 그냥 행정번호가 아니고요. 이 목록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설계됐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지문 같은 거예요. 실제 학교 교육 과정이랑 공공 조달 시스템에 아주 깊숙이 연결된 굉장히 치밀한 계획의 결과물이라는 뜻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요, 이 평범해 보이는 목록 뒤에 숨어 있는 비밀 코드를 한번 같이 풀어보는 겁니다. 과연 우리 교육은 아이들을 어떤 어른으로 키우고 싶어 할까? 그 단서를 이 책들 속에서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럼 3학년 목록부터 그 첫 번째 단서를 찾아볼까요? 좋습니다. 3학년 목록을 딱 보면요. 마치 아이 마음속에 작은 정원을 가꾸려는 것 같은 그런 섬세한 의도가 느껴져요. 달코끼리, 나, 먼저 사과할 수 없어, 오늘도 헤엄치는 법, 뭐 이런 제목들이 눈에 띄네요. 네. 제목만 들어도 아이의 내면, 감정, 그리고 친구 관계, 이런 키워드가 바로 떠오르잖아요.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 이제 막 적응하는 아이들한테 괜찮아, 네 마음이 어떤지 알아? 뭐 친구랑은 이렇게 지내면 된단다 하고 다독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따뜻한 정원 한가운데에 조금 낯선 게 하나 있어요. 초등학생 때 배워 평생 써먹는 공부법이라는 책이요. 아니 3학년한테 벌써 공부법이라니 좀 빠른 거 아닐까요? 자칫하면 이 독서의 즐거움을 학습이라는 부담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을 텐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조금 의아했거든요. 근데 이 책의 위치를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감성이나 관계를 다루는 수많은 책들 사이에 딱 하나 끼어 있거든요. 아, 만약에 목록 맨 위에 있었다면, 자, 이제 공부해야지 하는 압박처럼 느껴졌을 텐데, 지금 위치에서는 책 읽는 즐거움이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단다 하는 부드러운 제안에 가깝다고 봐요. 독서가 그냥 재미를 넘어서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첫 번째 힌트를 주는 거죠. 일종의 장치였군요. 재미랑 유용성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그러고 보니까 가격대도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3천 원짜리 책도 있는데 17만 원짜리 책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코드입니다. 책의 가격은 곧 책의 형태, 그러니까 물성을 의미하거든요. 3,000원짜리 얇은 문고파는 아이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쉽게 펼쳐볼 수 있는 뭐 친구 같은 책일 거고요. 반면에 17만 원짜리 양장본 그림책은 책상에 쫙 펼쳐놓고 그림 하나하나를 감상하는 예술작품 같은 경험을 주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3학년 단계에서는 아이들한테 책은 내용만 읽는 게 아니라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야 라는 걸 온몸으로 배우게 하는 겁니다. 지식을 얻기 전에 책이랑 먼저 친해지게 만드는 거죠. 와, 그러네요. 3학년의 코드는 관계 맺기였군요. 친구와의 관계, 자기 감정과의 관계, 그리고 책이라는 물건 자체와의 관계까지. 자, 이렇게 마음속 정원을 잘 가꾼 아이는 이제 어디로 갈까요? 4학년 목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3학년에서 마음속 정원을 단단하게 잘 가꿨다면요. 이제 4학년에서는 그 정원의 울타리를 허물고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사회와 역사라는 더 큰 세계로 시선을 넓히는 거죠. 네, 그 변화가 제목에서부터 확 느껴져요. 평화의 두루마리, 경회루에서 세종대왕을 만나다. 이런 책을 보면 드디어 역사 이야기가 나오고 4학년 전교 어린이 회장 만들기 작전에서는 리더십이나 민주주의 같은 사례적인 약속을 다루기 시작하고요.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책은 달래와 새 아빠예요. 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제목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가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그리고 교육이 그 변화를 얼마나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상징적인 책 같아요.
정확합니다. 더 이상 교과서에 나오는 철수와 영희네 같은 그런 표준 가족 모델만으로는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4학년 목록에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 말고도 우리 사회에 조금 더 어둡고 불편한 현실을 다루는 책도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중독가족이라는 책입니다. 와, 솔직히 이 제목 보고 좀 마음이 철렁했어요. 이걸 9살, 10살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 걱정이 바로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대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죠. 아이들은 순수해야 하니까 나쁜 건 보여주지 말자. 하지만 이 목록은 좀 다른 접근을 제안해요. 아이들이 이미 미디어나 주변 어른들 대화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들을 어렴풋이 접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아, 중요한 건 문제를 숨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언어와 틀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 책은 일종의 사회적 예방접종 같은 거예요. 미리 항체를 만들어줘서 나중에 더 큰 혼란이나 상처 없이 현실의 문제를 마주할 힘을 길러주는 거죠. 사회적 예방접종이라. 와, 이 비유 정말 와닿네요. 아이들을 유리 온실 속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바깥 세상의 바이러스를 이겨낼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4학년 자녀가 있으시다면 이 책을 같이 읽어보실 건가요? 아마 처음에는 좀 망설일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엔 같이 읽을 것 같습니다. 혼자 읽게 두지는 않고요. 옆에서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단다 하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부모랑 같이 안전하게 처음 만나는 게 훨씬 낫겠죠. 어쩌면 이 목록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한테도 숙제를 내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4학년의 코드는 확장이네요. 개인에서 사회로, 그리고 동화에서 현실로 아이의 세계가 폭발적으로 넓어지는 시기군요. 자, 이렇게 세상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경험한 아이는 5학년이 돼서 어떤 과제를 받게 될까요? 5학년 목록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건요. 정답을 주는 책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책들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4학년까지는 세상이 이렇다 하고 보여줬다면 5학년부터는 근데 왜 그럴까? 네 생각은 어때? 하고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하는 거죠. 와, 정말 그러네요. 아일랜드 지구가 뜨거워서 버스가 무료라고? 이 제목 좀 보세요. 환경 문제, 경제, 복지 정책을 하나의 이야기로 싹 엮어서 아이들한테 엄청난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이런 책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공부죠. 교과서에서 딱딱 분리된 지식이 아니라 세상에 얼마나 복잡하게 연결돼서 돌아가는지를 통째로 보여주는 멋진 예시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5학년 교육의 핵심입니다. 비판적 사고와 융합적 사고의 시작인 거죠. 생생함, 일반 듣는 꽉 뉴스 같은 책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칠 거고 설전도 수련과는 토론 능력을 길러주겠죠. 이건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걸 넘어서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또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훈련을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정보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는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 목록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되게 재미있는 변화가 보여요. 3, 4학년 목록에는 대부분 있었던 S2B 물품 번호가 5학년부터는 빠진 책들이 꽤 많아졌어요. 이건 어떤 신호일까요? 아주 날카로운 관찰이십니다. S2B 번호, 그러니까 학교 장터 등록 번호가 있다는 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모든 학생에게 읽힐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반면에 이 번호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건 교육의 패러다임이 일괄 주입에서 개별적 탐구로 넘어가고 있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신호예요. 와, 이제 학교는 정답을 알려주는 대신에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 책들을 제안하고 선택은 학생들의 몫으로 넘기기 시작한 거죠. 아이들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대단하네요. 이 목록 형식 자체에 교육 철학의 변화가 담겨 있다니 5학년의 코드는 질문과 선택이군요.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른 아이가 드디어 초등학교의 마지막 학년, 6학년이 됩니다. 6학년 목록은 마치 초등학교라는 안전한 항구를 떠나서 중학교라는 더 큰 바다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챙겨주는 항해 도구꾸러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도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망원경, 다른 하나는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죠. 공기를 느껴, 태양을,
나의 챔피언 런드 같은 책들은 망원경에 해당하겠네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겪게 어떤 정체성의 혼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 이런 걸 다루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지도에 해당하는 책들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알바생 엄마와 시인 아빠 같은 책이 딱 그러네요. 부모의 직업이나 경제적 환경처럼 좀 예민할 수 있는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기 쉬운데 그걸 막기 위한 아주 영리한 장치도 숨어 있습니다. 게임에서 밤새 읽는 맞춤법 이야기 같은 책이죠. 와, 이 제목 보고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억지로 했던 그 띄어쓰기 연습장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요즘 아이들은 게임이라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세계관 안에서 맞춤법을 배울 수 있다니 솔직히 좀 부럽기까지 하네요. 지식을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완전히 재구성해서 전달하는 방식이잖아요.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파고들게 만드는 것. 이런 접근법은 이제 곧 스스로 공부 계획을 짜고 심화학습을 해야 하는 중학교 생활의 뭐랄까 예고편 같은 거죠. 출판사 목록에 비룡소나 위즈덤 하우스처럼 청소년 문학의 강자들이 등장하는 것도 초등 독서에서 중등 독서로 넘어가는 다리를 일부러 놓아주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거대한 성장소사를 쭉 따라와 보니까 처음에 세웠던 가설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네요. 이건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성장의 설계도였어요. 네,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건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교육적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와 관계라는 씨앗을 심고 3학년, 사회와 현실이라는 땅에서 자라게 한 다음에 4학년, 비판적 사고라는 햇빛을 받아서 스스로 질문하게 하고 5학년, 마침내 자기 성찰과 주도적 학습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6학년, 이끄는 과정. 이 목록은 그냥 책 추천 리스트가 아니라 한 명의 시민이 탄생하는 과정을 담은 기록이었던 셈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풀어본 이 교육의 지도를 보니까요. 단순히 지식을 많이 하는 아이가 아니라 타인과 공감하고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길을 찾는 그런 단단한 내면을 가진 어른으로 키우려는 교육계의 깊은 고민이 느껴집니다. 이 자료 보내주신 청취자분 덕분에 정말 귀한 통찰을 얻었네요. 아마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이시라면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경험을 선물해야 할지 알려주는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될 거고요. 교육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에게 뭘 기대하는지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목록을 한 명의 인간을 키워내는 성장의 설계도라고 이름 붙였죠. 만약 이 복잡하고 정교한 설계도에서 딱 하나의 부품, 그러니까 단 한 권의 책만 남겨서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고르시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마 그 선택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답이 될지도 모릅니다.